자, 오늘 볼 작품 어쨌든 85페이지의 산상의 노래부터 두 편 또 연달아 나와 있고요. 자, 원래 하던 대로 우리 역시 작품 분석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조자료 옆에 그냥 같이 펼쳐놔도 되고 안 펴도 상관은 없습니다. 좋을 대로 하시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순서를 맞추면서 이 작품을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건너뛰었던 이유는 우리가 연달아서 이제 바로 이어서 신석정의 꽃덩굴이라고 하는 작품을 볼 텐데 이 두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기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 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이루어졌지. 그리고 그 광복에 즈음하여 생각해보면 일단 그 광복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노력을 했고 초반부야 그거? 자료집에 초반부에 있어. 희생을 했고 노력을 했고 괴로움을 당했을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기쁨의 정서가 제일 먼저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될 거야. 하지만 문제는 처음에 이집트가 그랬죠. 이집트가 이제 카다피 정부가 무너지면서 독재 정부가 무너졌었거든. 그럼 무너지고 나면 해피해지일까? 절대 그렇지 않아. 이제 각종 지방 정부에서 이제 난립을 하는 거지. 나 때문이야. 나 덕분에 잘 된 거야. 이러면서 또 제2차 혼란기가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이집트는 지금 난리도 아니었던 거고, 예전에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집트 대란이 한 번 있었죠. 알아? 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다국적 기업의 제품들 있잖아. 그쪽에서 인플레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한국 돈 1,000원을 주면 거기서는 윈도우즈 정품을 살 수 있어요. 인플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집트 대란이라고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런 거 이용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네. 아무튼 자, 산상의 노래 꽃덩굴. 자, 그래서 똑같은 배경. 광복 직후 광복 이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공통점에 먼저 포커스를 잡아놓고 시작하고요. 다만 이 두 작품은 결은 좀 달라. 앞에 있는 산상의 노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긍정적인 미래, 밝은 희망 이쪽을 노래하는 힘이 좀 강하다면 오른쪽에 있는 꽃덩굴은 그래 광복이 됐어 좋아 행복해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이 좀 담겨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오케이 작품을 읽어두면 좀 편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조지훈의 시부터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참고로 미안해. 지금 3번 문제의 보기에 그 내용들이 다 실려있을 거야, 그지? 잠깐 읽고 갈까? 자, 가와나는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일제강점기와 일제시야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과 피폐한 현실을 돌아보며 민족의 미래에 대해 고뇌하는 민족 구성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뭐 여기까지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이제 끝난 뒤에 돌아보는 거야. 다만 가는 화제가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바탕으로 민족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부각하고 있다면 지금 얼마나 친절하니? 주제를 잡아주고 시작하려고 있지 않냐? 광복 이후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 시야라고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지, 그치? 그런데 반면 나의 화자는 광복을 맞이한 상황에서도 과거와 현재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현실에 대한 우려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대. 이 녀석의 주제는 광복을 그럼 요 뒤에 일단 우려부터 써야 될까? 아니야. 또한이라는 말을 썼어. 그럼 이 작품 안에는 광복으로 인한 기쁨이 없을까요? 절대 아니지. 있지. 있는데 여기에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담겨있을 거야 라고 미리 말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염두에 두시고 작품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1번부터 가보부터 가보자. 높은 산마루라고 했어요. 자, 산의 높은 지점, 평평한 지점이지. 근데 거기가 아주 높은 공간인가 봐.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라고 하면서 지금 1년이 지어지고 있는데 자 1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높은 산마루 그리고 고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뭔가 고고한 느낌 그리고 고고하면서 동시에 뭐랄까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야 그쵸? 지금 홀로 긴 밤이라고 했거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단어가 연결되어 있었냐면 홀로 그리고 홀로 그리고 긴 밤. 그러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화자가 뭐 하고 있었던 울음을 울었던 시기니까 부정적인 시간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 부정적 상황이고 부정적 공간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높은 산마루라는 공간 역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공간에 가깝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겠고 1년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식인 거지, 그치? 자, 근데 1년의 마지막 서술어를 보면 울어왔는가 라고 표현돼 있어. 그러면 지금은 울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될 거야, 그쵸?
나는 그동안 높은 산마루에서 긴 밤 동안 홀로 외롭게 울어왔었지 라고 말한 거야. 그런 다음에 하면서 다음 뭐가 나왔어? 이 아침은 하고 시작되고 있지. 이연을 갔더니 일단 나왔고 이거 무슨 법? 뭐 이 정도는 너무 쉬우니까 영탄법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아침? 이 아침. 그럼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 밤과 어떻게 되는 거야? 대비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 긍정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항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야. 자, 현재 나는 시들은 핏줄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나 더, 또 뭐라고 썼냐면 사늘한 가슴. 자, 그러면 얘들아 예측해봐. 요 상황은 아침이 왔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상태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속되고 있는 이 부정적 상태를 말하는 것일 거야.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은은히 뭐가 올려오고 있어? 종소리가 올려오고 있네. 자, 여기에 종소리가 올려와. 보통 우리가 종소리는 언제 올려? 뭔가 알리고 싶을 때, 경고하고 싶을 때, 상황의 변화를 말해주고 싶을 때, 뭔가 변화를 말할 때 많이 쓰죠. 오케이? 가만히 있는데 종이 울렸어. 지금 모이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치? 또 경비탑에서 종이 갑자기 울리면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준비하라는 뜻이 되는 거고, 뭔가 상황의 변화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적 심상? 청각적 심상 좋아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상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부정적인 상태로 언급되는 단어들은 높은 산마루, 홀로 긴 밤, 시들은 핏줄, 사늘한 가슴.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아침에 뭔가 바뀌어가고 있는 건가 봐. 참고로 여기서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하고 명사형 종결한 거 보이죠? 보통 이 명사형 종결은 어떤 생동감을 새로운 시의 긴장감을 덧대주면서 시의 감각을 또 드높여주죠. 아무튼 간에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그래서 3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 그럼 여기까지 뭐였던 거야? 과거였던 거지, 그치? 그리고 현재의 상태는 긍정적인 상태인가 봐. 왜냐면 눈 감아도 오히려 뭐한 하늘? 꽃다운 하늘. 그럼 이거는 누가 뭐래도 긍정적 시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꽃다운 하늘, 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요 구절은 해석을 좀 꼼꼼하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차분히 따져볼게. 먼저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서 나래는 무슨 뜻? 날개지? 날개를 떨고 있던 샛별이 있었대요.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샛별이 무슨 별이지? 금성이죠, 맞죠? 금성은 언제 뜨고 언제 지요? 새벽에 떠서 새벽에 관찰이 되고 아침이 되면 사라져서 안 보이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아침이 됐어. 그리고 새별은 새벽에 떠. 그러면 샛별이 숨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야? 아침이 되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지? 현재 아침이라고 하는 긍정적 상태가 온 것을 샛별한테 숨으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됐죠? 그리고 이때 이 샛별은 어쩌고 있었냐면 숨어서 덜덜 떨고 있다가 아침이 되니까 포로로 하고 숨게 되었어. 무슨 법 쓰인 거야? 쉽게 가자. 활용법이잖아, 그치? 미생명체가 생명체인 것처럼 표현해보자. 떨고 있는 거는 모든 짐승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숨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 샛별의 의미가 조금 재밌어지는 게 그렇다고 이 샛별은 그럼 부정적인 걸까? 아니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디 갔어? 홀로 긴 밤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둠의 상태에는 오히려 그 어둠 때문에 샛별은 빛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샛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힘들었던 시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었던 자신의 모습을 샛별이라고 표현한 거야. 됐냐? 의미가 되게 복잡하죠, 그쵸? 힘겨운 시절에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리던 모습을 샛별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런데 그 샛별 보고 숨으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너는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하는 셈이고,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는 현재 긍정적인 상태가 되었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정리되셨나요? 좋아요. 자, 숨으라고 말했고요.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10월 상달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10월달을 말하는 거고요. 그치? 자, 이마 위에 떠오르는 햇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사연 어디다 쓸까? 자, 사연 희망
누가 봐도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 판단되고 있는 녀석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마가 환하게 빛나는 모습 떠오르는 뭐도 있어요? 플러스 햇살까지요. 딱히 판단이 어려운 단어 없으니까 바로바로 쓰겠습니다. 햇살을 보고 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메마른 입술에 그리고 피가 돌아. 피는 무슨 색? 붉은색. 여기서는 무슨 의미로? 생기 의미로 쓰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메마른 입술 또 세모 칠 수 있는 거고요. 피라고 하는 거 긍정적인 거 볼 수 있겠고요, 그치? 그러면 가만히 따져보면 이 작품에서는 이 긍정적인 상태로의 변화를 다양한 감각적 심성을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왜? 첫 번째, 종소리가 들렸다고 했었지? 청각적 심성으로 표현했고, 피가 돈다라고 표현했어? 시각적 심성으로 보여주고 있었지. 이랬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긍정적 상태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선생님 뭐 만든 거야? 선택지 하나 만든 거야, 그치? 이런 식의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리의 가닥이라고 말을 했는데, 피리의 가락이라고 하는 건 또 당연히 청각인 거 뻔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피리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미래를 어떤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 그지? 넘어가고. 더듬노니 잠깐 5년 빼먹었네. 자, 5년이었고요. 그래서 6년.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라고 돼 있지. 자, 근데 뭐 굳이 안 써주지 얘들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좋은 단어들이 그냥 늘 열거리어 있잖아, 그치? 새들이 노래하고 사슴과 토끼가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용하고 있고. 자, 향기 후각도 등장했네요. 진짜 다양한 거 많지? 후각 체크해 주시고요. 또 쌀이순을 근데 사양하라 라고 말을 했잖아, 그치? 요거는 의미에 사양하라 어떤 이해가 또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 작품에서 조금 해석을 가만히 잘 따져봐야 되는 구절이 한 2개 정도 있다고 치면 샛별을 보고 사라지라고 말한 거랑 쌀이순을 사양하라고 말하고 하는 거, 이 2가지를 좀 조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의미 파악해 드렸죠? 자, 그러면 쌀이순이라고 하는 건 새순이잖아. 참고로 사슴이나 이런 고라니 같은 동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왜 우리 닭 먹을 때도 노게보다는 연게를 맛있어 하잖아. 그치? 참고로 닭 내 가만 냅두면 몇 년 산다고? 27년 정도 살아요. 자연 상태의 닭은 27년 삽니다. 근데 우리는 연게가 맛있다며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잡아 죽이죠. 그리고 뜯어먹죠. 인간은 아니야. 하지만 치킨은 인간과 함께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갑자기 닭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그렇지. 난지 얼마 안 된 게 맛있어, 그지? 그래서 여기서 쌀이순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너무 즐겨 먹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뭐하래요? 사용하라는 얘기는 지금 기쁘다고 너무 막 마구 날뛰지 말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쌀이순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새순은 돋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 눈앞에 놓여있다고 너무 이거 표현이 좀 오버스럽게 할게. 발광하지 말고, 오케이? 진정해 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아름다운 힘겨운 시절은 끝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다 먹어치우지 말고, 그죠? 우리가 보통 화수분이라고 얘기를 화수분이랑 상관없겠구나.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고 해서 배를 째고 안 된다는 얘기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자, 미래에 대한 대비하는 자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중요한 장면 2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러 갈게요. 7년 갑시다. 그래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높은 산마루. 잠깐만, 이거 1년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일단은 수, 미, 상관 얘기 튀어나와야 되는 게 맞겠지?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한 번만 더 확인 한번 합시다. 수미 상관이 만들어주는 효가 4가지. 운율 형성 4가지라고 했어? 운율 형성? 또 통일감. 오케이. 또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아니, 잠깐만 수미 상관
뭐 하는 거야? 천년과 끝년이 동일한 구조일 때 수미상관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똑같으면 동일하면은 수미상관. 그리고 만약에 조금 다른 구절이 있다고 친다면 변형된 수미상관. 오케이, 그렇게 부르죠. 하지만 어쨌든 수미상관은 유사하게 맞춰놓는다는 얘기. 그럼 당연히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는 거니까 리듬감, 분율 먼저 만들어내고, 똑같은 말 두 번 하는 거는 반복하니까 이거 열리산이 아니야. 강조. 그치? 세 번째 구조적. 처음 넣으면 알 텐데. 구조적 안정감. 뭔가 앞과 뒤를 딱 마무리해주는 느낌. 포장이 잘 된 느낌. 네 번째 여운 형성. 뭔가 마지막 년 뒤에도 뭐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 A가 있는 다음에 B가 있었잖아. 다시 A가 나왔네? 그럼 B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든다는 얘기지. 우리 이거 내신 때 하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 정리 좀 해놓으세요. 네. 아무튼 염두해 주시고요. 높으디 높은 산마루예요. 맑은 바람 속, 변형되는 웃음이 상관 맞구나. 그치?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달리고 있어. 그럼 잘 봐. 여기서 이 7년에서 말하는 이 높으디 높은 산마루는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 산마루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조국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조국인데 여기서 봤던 이 산마루는 홀로 긴 밤을 울며 세워야 했던 그런 구간이었어. 즉 여기서 말하는 산마루는 일제 강점기 하에 조국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마루는 뭐가 되는 거야? 광복을 맞이한 조국의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나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이고, 뭐라고 돼 있어?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 달린다고 되잖아. 바람 얘기 나왔어요. 지금 쓸 수 있는 단어가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잖아. 바람은 어떻게 느낀다고? 촉각으로 느끼잖아. 그치? 지금 이 작품에는 시각도 있었고, 청각도 있었고, 촉각도 방금 있었고, 후각도 있었지. 향기롭다고 했었지. 뭐만 빠졌냐? 미각. 갑자기 맛보면 이상하니까 냅두자고. 그치?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옷자락을 나뉘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봐봐. 여전히 나는 홀로 서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상황과 반대인 것,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뭔지 보이지? 여기서 똑같이 홀로였어요. 그치? 여기서 홀로는 부정적인 이미지. 근데 여기서 홀로는 뭔가 지사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강인한 어떤 미래를 그리는 어떤 지사적인 태도 보여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정리하시면 시는 마무리 되겠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자, 우리의 부정적 현실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끝났다고 다 끝난 건 아니야. 이제 우리는 미래를 그려야 할 때, 그리고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시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끝! 자, 다음 작품 넘어갑시다. 신석정의 꽃덤불이라는 시였고, 이 작품은 이제 주제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시작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이 두 작품 중에 하나가 너희들의 시험 연계 작품으로 등장한다면 이런 설명 따위는 절대 주지 않을 거야. 당연히 다 배운 사실이 있으니까. 됐지?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갑니다. 자, 가봅시다. 무슨 얘기 하나 보자.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라고 돼 있지. 자, 1년을 봤더니 태양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는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이루어진대요. 자, 일단 태양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긍정적 이미지로 쓰였을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때 이 작품의 상황을 반영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태양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반영론적으로 생각해줘. 조국의 광복이 되는 거겠지? 반영론이라고 하는 건 시대와 시를 감안하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렇지? 자, 조국의 광복이라고 하는 게 태양이라면 실제로 조국이 강점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태양을 등진 곳이라고 하는 장소는 세모를 치고 뭐라고 하면 되니까 일제 강점기를 말하는 곳이로구나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의논을 여기서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억압받는 현실이라고 정리하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됐지? 그랬었는데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자, 이현도 나왔어요. 밤입니다. 밤인데 달빛이 마치 비처럼 쏟아지고 있는 그런 밤이에요. 일단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거 누가 봐도 뭐 부정적인 의미인 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라고 썼지.
떨어진 성터야. 잘 생각해봐. 여기서 밤은 시간적 배경인데, 그지? 이 시간에 달빛이 빛처럼 내리고 있대. 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이고 하늘에 떠있는 유일무이한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우리는 비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시켜버렸단 말이야. 뭔가 추적추적하는 느낌. 그치? 부정적 상태인 거 보이시고요. 두 번째, 성터도 원래 성이라는 게 뭐야? 뭘 상징해? 어떤 하나의 국가를 상징하잖아. 그치? 근데 그 성엔 터만 남아있고 헐어져 있네요. 역시 부정적 상태를 말하는 거고, 부정적인 시간과 부정적인 공간이라고 봐도 해석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치? 시간적 개념으로서도 공간적 개념으로서도 현재 모두 부정적 상태인 걸 말하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보시겠냐고. 근데 이런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오롯한 태양을 보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 또 보이죠? 이 태양은 뭐라니까? 조국의 반복이니까. 오롯하다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라는 뜻이잖아. 지금 우리는 태양을 말하려면 태양을 등진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롯한 태양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판단하는데 어려움 없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무슨 법? 서리법. 그치? 자, 서리법이랑 하나 더. 지금 가슴을 쥐어뜯다는 말이 두 번 나온 거고 이야기하다는 말이 두 번 나왔지? 반복이지? 서리와 반복은 왜 쓰는 건데?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토록 미래의 어떤 희망을 갈구하지 않았었던가,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원했었던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정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어. 그래서 3년 가자. 그러는 사이에 영영 잃어버린 것도 있었고, 멀리 떠나버린 것도 있었고, 그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것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 그런 동안에 마음을 팔아버린 것도 있다.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법을 보고 뭐라고 부르지? 동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부르죠. 난 개인적으로 지금 되게 너무 행복해. 좀 단 한 번도 이거 쑤셔놓잖아. 아씨, 여러 번 썼을 건데 너무 행복하다. 네, 아무튼간에 딴 얘기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요 상황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얘들아 반복은 왜 하는 거라니까? 강조라니까. 그러면 이 상황은 뭘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즉 일제 강점하에 비극적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과거가 이어지고 있는 거네, 그지? 그럼 여기서 이 말 의미를 판단해 보자고.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한 친구들을 말하는 거겠지. 떠나버린 것이라고 하는 건 저항했지만 이겨낼 수 없어서 멀리 떠나버린, 진짜 떠나버린 존재를 말하는 것일 거고, 몸을 팔다, 마음을 팔다, 뭘 말하는지 대충 감이 빠고시잖아, 그치? 몸을 팔았다는 얘기는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어떤 현금이나 돈이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몸을 맡겨버린 존재. 그냥 어쩔 수 없잖아. 받아들여버린 존재들 말하는 거고, 마음을 팔아버린 존재, 이제 완전히 이제 변절자들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튼 죽은 존재, 떠나버린 존재, 전환한 존재, 이렇게 하면 되냐? 뭐 아무튼 간에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몇 해? 38회가 지나갔지. 이게 36년 동안 이어졌대요. 어마무시한 숫자실은 우리가 지금 이걸 우리 문학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멋진 시인들 하면서 이육사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 수업 해본 친구들은 누차 말씀드려서 알고 있을 거야. 너희들이 살아온 시간만큼을 더 일제강점기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나는 현재 일제강점기가 언제 끝났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 봤을 때 여기서 변절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고 적응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선생님은 그래. 태어나서부터 일제강점기였고 나이가 36살 될 때까지 일제강점기라면 일제강점기가 아닌 게 더 어색할 거 아니야, 그치? 아무튼 오래되긴 했지. 진짜 슬픈 거는 미국이 핵을 떨구기 전까지는 그 강복이 너무 암담하지 않았었냐? 그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독립을 노래했지만 다 죽임 당하고 그랬었죠. 선조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오늘 보니까
그 일본은 뉴스에 그 얘기 나오던데 지금 올림픽이 연기됐잖아, 그치? 연기되자마자 그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동안에는 조사를 0명 했었대. 그래서 그날은 확진자가 0명인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일본은 좋은 나라, 청정한 나라. 올림픽 유치 절대 밀 수 없어. 왜냐면 올림픽 1년 밀 때마다 7조 원인가 8조 원인가 하던데요. 오케이? 지어놓은 건물 유지해야 되고 사람 다시 또 고용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엉망이라고 하던데 이제 아베 큰일 났어요. 이거 호미로라고 하니까 가르르 막다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지? 여기. 차라리 우리나라가 진짜 이런 점에서 진짜 잘한 거야. 진짜 잘한 거야. 초반에 반대파도 얼마나 말 많았어, 그지? 한국 말아먹을 일이 있냐, 무슨 재앙이다, 이딴 미친 소리 하면서, 그지? 난리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상담할 때도 그렇고 항상 팩트로 조지는 게 항상 핵심입니다. 팩트가 진리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선생님이 살아보면서 느낀 진리야. 항상 팩트가 가장 깔끔해. 이것저것 뭐 핑계 댈 것도 없고 이것저것 뭐 설득할 일도 없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은 수업 커리큘럼을 왜 이렇게 짠다? 해봐서 이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3년, 4년까지는 계속 뭐였던 거야? 일제강점기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5년을 넘어가면 어떤 말이 나오고 시작하고 있어? 다시 우러러 보이는 이 하늘에 라고 했잖아. 자, 다시라는 말 보이지? 그럼 이 다시라고 하는 건 36년 이후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뭐가 된 거야? 광복의 시점. 그래서 뭐라고 했어? 우러러보는 이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은 뭐가 떠 있을 거야? 태양이 떠 있겠지. 오케이? 우러러볼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태양을 바라보려면 등진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러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긍정적 상태예요. 이 하늘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하늘은 광복을 맞이한 조국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지? 근데 그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 차대요. 요게 핵심인 거야. 파란색으로 들어야지. 자, 하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겨울밤에 달은 아직 차갑대요. 차갑다 무슨 심상? 촉각적 심상. 그러면 이 작품도 역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해서 그치?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 맞지? 그리고 이때 겨울밤 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세모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럼 생각해봐. 선생님,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늘이 있다는 것은 조국이 광복된 건데 왜 겨울밤 달이 차갑다고 말을 할까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번역해야지. 광복 후 혼란기. 선생님 아까 뭐 이집트 얘기했던 것처럼 그치? 광복이 된다고 바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고 저 말씀드렸죠? 그러면 혼란기를 겨울밤의 달이라고 표현한 거구나. 그래서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모두 떠나 오는 봄에는 아직 오지 않은 봄이야. 진짜 봄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 진정한 의미로서의 한민족, 우리 조국이 자유로운 주체국가가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진정한 광복이라고 표현해볼까? 자, 이거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광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오는 봄이 되면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버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제목 나왔어요. 꽃덤불에 안겨보겠대요. 네? 이거 뭐야? 자, 꽃덤불 안겨보고 싶대요. 긍정적 시험 맞지? 광복 후 혼란기까지 모두 극복해낸 상태를 꽃덤불이라고 부르는 것이구나. 됐죠? 안정된 국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로구나. 정리하시면 뭐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지요? 네. 자,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이 꽃덤불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의 시상 전개 방식도 하나 체크를 해둘 만한 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도 보이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까지가 과거야? 사형까지가 과거잖아. 오케이? 그럼 어디까지가 현재야? 이렇게 끊어야지. 여기까지가 현재지? 과거는 이랬어. 하지만 현재는 광복 혼란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꽃덤불에 안기는 진정한 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시였던 거잖아. 그러면 이 작품은 시상전개 방식의 특징도 잡아놓고 가야 되는 거겠지.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시간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자, 다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인데 시상 전개 방식상으로는 이걸 얘기하면서 또 전개 방식상 2 이거 뭐라고 할게?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 두 번째를 또 이걸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뭐에 의한 시상 전개라고 부를 수 있어. 뭘까? 선생님이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선생님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열심히 파란색까지 열심히 표시하고 있었던 그 기호를 생각해봐. 대립점? 시어. 그렇지. 나이스. 누구한테 배웠어? 국영쌤. 아, 그렇지. 대립점. 시어에 의한 시상전개 방식. 됐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 자체가 부정적 시어와 긍정적 시어가 계속 대립되는 구조를 나타낸다 라는 걸 잡아주시면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시는 다 본 것 같은데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가보자. 가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표현상 특징 가보자. 1번. 두 작품 모두 대상 간의 문답을 통해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화자, 청자, 대상 뭐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 꼭 별거 아니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꼭 뭐 하라고요? 그게 누군지 밝히고 시작하라고 누차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팁 하나 더.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달리는 거 보이지? 선생님이라면 1, 2, 3하고 4, 5를 묶어서 그 묶음표 하나 만드는 것도 또 할 것 같아. 그치? 선생님 어떻게 할지 아시죠? 자, 일단은 공통점 1, 2, 3번 체크하러 가자. 자, 화자와 대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대상이 누군지,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가작품에서 대상은 뭐야? 대상이 뭐야? 딱 짚어서 이것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광복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광복이라고 하는 것과 얘기한 거는 없잖아. 그치? 문답이라고 했으면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고 누군가가 답하는 구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참고로 화자와 대상을 따질 이유조차 없었던 거야. 왜냐? 어느 곳에도 문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누가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됐죠? 오케이. 두 번째.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들을 나열해서 우연을 형성했다. 자,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들은 분명히 있어. 그치? 맞냐? 예를 들어 10월 상달이라고 하는 단어. 그치? 새들이 노래하고 쌀이 순 전부 다 계절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맞죠? 겨울밤 달도 마찬가지로 계절감이 시어는 맞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뒤에 소재가 나열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운율이 형성된 것도 아니지. 됐죠? 2번 땡. 3번 음성상징어. 선생님 말한 적 있니? 없지? 땡. 4번 가는. 이건 가의 특징이야. 천년의 표현과 문장의 형식을 끈형해서 활용하여 뭐 말하는 거예요? 수미상관 말하는 거고 너무 문제가 쉽지 않니? 그지? 수미상관이 나왔으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예상대로 시의 구조적 안정감을 높이고 있다. 맞지? 정답 4번 잡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 이번엔 나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야. 나의 특징은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화자의 관찰을 바탕으로. 절대 아니죠. 오케이? 참고로 이 꽃덤불의 시상전개 방식은 뭐라고요? 시간의 흐름이랑 대립적 시야에 의한 시상전개 이 두 가지에서 나와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됐죠? 넘어갈게. 2번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거야. 선생님이 해석은 쭉쭉 해드렸으니까 답만 체크하러 갑니다. 2번 니은 종소리로 끝나는 명사 종결 시행을 통해. 오케이, 좋아. 명사형 시행 종결. 현실의 변화를 맞이하는 현자의 중압감. 변화를 맞이하는 중압감. 중압감이라는 단어 언제 쓰는 건데? 뭔가 부정적인 느낌일 때 쓰는 단어잖아.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2번 잡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크게 문제 없죠? 청각적 이미지, 의문형 진술, 구체적 시간 뭐 이런 말들 나와 있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3번은 보기 다 읽었었으니까 역시 답으로 체크하러 갑니다. 역시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야. 5번 가에서 날에 떨던 샛별은 일제강점기에 민족에게 가해지던 박해를. 자, 샛별이라고 하는 녀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지. 근데 이거는 구절을 어떻게 풀어놨냐면 샛별만 말한 게 아니라 날개를 떨고 있던 샛별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것 같은데 됐죠? 그런데 나에서 그 어느 언덕 꽃덤불은 민족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광복 전에 민소리야. 광복 전에 왜 튀어나와? 광복 이후의 혼란기에 대한 극복 상태를 꽃덤불이라고 말했는데 그치? 과업을 형성화했다? 절대 아니죠? 과업이라고 하는 건 했어야 되는 업무, 과제 업무, 그치? 절대 아니니까 답 5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문제 없습니까? 다른 선택지 문제 없나?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작품 마무리 짓고요. 계속 갈 수 있는 거야? 지금 몇몇이 또 다른 세상을 여행하고 계셔서 잠깐만, 용현아, 우리 한 개만만 가자. 우리 창문만 열어줘. 땡큐. 잠깐 문 좀 열게요. 지우고.
자, 두 번째 작품도 살랑살랑 한번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작품은 상대적으로 지금 무겁지? 제목이 뭐, 내용이 무겁지? 자, 가볼게. 잠깐만. 오케이, 그냥 바로 작품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4, 준비? 충분 아니지? 괜찮지? 야, 근데 오늘 날씨 미친 거 같지 않냐? 분명히 봄이잖아. 온도도 제법 높은 편이던데 왜 추워? 나만 추워? 지금 11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희한합니다, 날씨가. 약간 봄이 아니라 가을 날씨 같지 않니? 좀 있으면 겨울 올 것 같고 좀 있으면 수능 볼 것 같고 막. 나만 그래? 양정은 왜 갔다 왔어? 사진 찍으러 갔다고? 산책을 갔다 왔다고? 되게 서글프다, 그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나도 말을 함부로 못하겠다. 요즘 날씨가 날씨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 기운이 어디로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을지 몰라서 쉽게 조식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해봅시다. 그 온라인 계약과 관련해서 혹시 학교에서 연락들은 다 왔어? 어쨌든 고3은 일바로 일단 오픈하잖아. 그 집에 캠이랑 이런 거 물어보니? 근데 캠이 필요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냥 탭으로. 태블릿을 다 나눠주신다고? 아니 그냥 자기 거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 그렇겠구나.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일부러 안 산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지? 그래? 태블릿을 써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너희들이 뭐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겠지? 듣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컴퓨터 안 돼요? 컴퓨터는 되는데 그러니까 카메라가 따로 설치돼야 돼. 그냥 컴퓨터는 없지. 카메라가 필요해? 근데 화상 통화는 아직 확인해야 된다고. 화상이 필요해? 화상이 필요한 거지. 근데 목소리만 아무 말도 안 해서. 근데 그거 그래? 카메라가 없는 쪽으로 카메라의 여부는 안 여쭤보셨어요.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를 것 같아서. 카메라는 물어보지 않았고 그럼 목소리만이라도? 아니면 채팅? 그 카메라가 온라인 없어요. 클래스 들어가 보니까 그 수능 특강 그 강의 해설한 거 그냥 다 올라와 있어. 수능 특강으로 해설한 거. 그걸로 보는 거 같아. 나도 그냥 영상 볼수 있는 기기 있냐고 물어봤는데 영상을 볼 수 있는 기기? 그런 식으로 했구나. 그럼 일단은 시작 부분 아마 그렇게 가겠지? 그 EBS 영상을 다운받아서 보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보거나 그래서 또 복잡해. 실시간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인간 느낌이 그냥 맞아. 틀어놓고 야 그럼 선생님이 실시간 해줄게. 선생님 그 딜레이 2초까지 줄여놨어. 딜레이 세팅법 다시 가서 공부해가지고 2초 안에 다 피드백 주고받을 수 있게 세팅을 다 끝내놨고요. 세팅 값은 하드에 다 저장돼 있습니다. 그냥 가서 설치하고 틀면 돼요. 이제 아무튼 우리도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 번외편 수업으로. 그럽시다. 아무튼 간에 그거 왜 이렇게 싫어해? 자, 첫 번째 작품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작품. 얘들아, 그 김수영 하면 많이 배웠던 작품들이 솔직히 근데 다른 작품 있지 않나? 김수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 뭐 없어? 김수영, 체면시인 김수영. 맞아, 뽀뽀 또. 김수영 뽀뽀 있어요. 네, 맞아요. 또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자꾸 중졸한테 뭐라고 말하지 말할게. 여기 석사 있어요. 석사한테 물어봐요. 뭐? 야, 풀이 왜 안 나? 아니, 김수영이 하면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이것도 떠올라야 되고요. 풀이 눕는다. 눈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창문? 잠깐만, 창문? 나올 거야. 창문은 나올 거야. 잠깐만,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어떤 창문 있었던 거 뭐 풀이랑 눈이랑 맞아. 풀이 눕는다.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김수영은 워낙 우리가 많이 배웠던 시인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사령은 다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사령 나 처음 봤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물어보려고.
완전 센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오케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작품은 그래서 김수영의 일반적인 다른 작품들과는 좀 다른 결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는데, 앞으로 두 작품을 또 연달아 보는데 이 두 작품도 역시 어떤 특정한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를 자아 성찰이라고 말하기엔 뭔가 내가 왜 그랬지?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비판의 시선이 좀 더 강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자아 그렇다고 자아 비판이라고 하면 너무 오버스러운 것 같아. 성찰이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비판적 자아 성찰.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될 두 작품이 이런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김수영 그거 생각난다. 그 작품 있었잖아. 어느 날 고궁을 나서면서 왜 그 설렁탕 집에다 마치 배웠지 그지? 설렁탕 집에 주인 아줌마한테 욕만 하고 있냐냐. 즉 왕궁의 음탕을 말하지 못하면서 뭐나 유명한 사람이라서 제목 의미 보면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사령은 무슨 뜻이냐? 사는 뭐야? 무슨 사자? 죽은 목이 간지러워서 그런 거야. 죽은 영혼. 그렇지. 죽은 영혼. 자신의 영혼을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가자. 활자는 잠깐만 앞에 점점점이 나왔어,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자 보자. 먼저 1년을 봤더니 활자가 있어요. 활자라고 하는 건 글자들이 인쇄되어 있는 상태를 활자라고 부르지. 근데 이 녀석은 뭘 말하고 있대요? 자유라는 걸 말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예측해봐. 지금 현재 시적 화자의 상태는 뭔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 형태의 책을 보고 있겠구나. 그렇지? 근데 쟤는 그러고 있는데 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그런데 나는 그렇지.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되죠? 뭐라고 있어?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네, 나의 영혼은 못 칠게 죽어있는 건 아니야. 뭐예요? 대비지. 오케이? 죽어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는 활자는 오히려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나의 영혼은 오히려 거꾸로 죽어있어요. 아무런 생기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성찰의 내용이 되는 거겠지. 나의 영혼은 죽어있었구나. 나는 이거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버시어라고 불렀지. 근데 이런 것들 잘 봐야 돼. 버시어라고 불렀잖아. 그럼 여기서 이 버시라고 하는 게 과연 내 친구를 말하는 걸까? 이 상황에서 이 버시 아닐 거야. 여기서 말하는 벗은 방금 화자가 인식했던 그 대상 뭐예요? 활자겠지. 아마 자유와 관련된 그 책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치? 활자. 그래서 무슨 화도 쓰인 거야? 의인화도 쓰인 거겠지, 그치? 판단되시고요. 버시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으라. 그대, 그리고 벗은 이퀄 그대지, 그치?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을 거래요. 무엇이? 뭐가?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는 것이. 그치? 고개 숙이는 것. 그럼 생각해봐. 잘 따져. 벗이 그대고 그대는 활자야. 그치? 근데 그대가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은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그럼 내가 고개를 숙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고개 숙임은 뭘 의미하는 거야? 뭔가 굽히고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치? 현실에 대한 어떤 타협 혹은 순응 뭐 이런 식의 말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론으로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겠지만 나는 고개 숙이고, 그치? 또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대요. 듣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부정적 상태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침묵하는 거. 됐죠? 현실에 대한 타협, 현실에 대한 수능, 현실에 대한 침묵 이런 것들을 그대는 부정적으로 여길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한 거지. 지금 자아성찰하는 거니까. 그죠? 벗이 그렇게 진짜로 말한 건 아니니까. 3년. 좀 무거워서 확실히 손이 아프긴 아프다. 자, 모두 다 불만이 많아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으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치? 자, 잡초, 페인트,
뭐였지 마지막에? 고요함도. 근데 참고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쫙 늘어나는데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 대상들은 열거가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잡초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저 벽 아래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것들이지.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배경 중에 하나잖아. 배경 중에 하나. 참고로 그 앞에 황혼이라는 단어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냥 수없이 많은 어떤 정경 속의 배경. 그리고 그 배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만히 있어요. 생각해봐.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뒤쪽에서 뒤쪽에서 책상이 이러고 있으면 그건 심령 사진이 되는 거잖아. 가만히 있는 애들이야, 걔들.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하나 선생님 페인트 칠은 도대체 페인트가 왜 나온 거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가만히 있는 것들. 그리고 그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표현한 거야? 고요함. 고요함을 몇 번 말했어? 곱하기 2. 2번 말했네. 강조한 거지. 그리고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세모를 쳐야 되는 단어가 되는 거 맞지? 맞지? 타협하고 순응하고 침묵했으니까 고요하지. 당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하지 않고 싫지만 그치? 타협하는 거. 자, 이렇게 고요함이 강조됐어. 그러면 이 고요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파란펜 들어야지. 무기력한 거지. 그치? 또 혹은 좌절이라고 해도 오버는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어떤 화자의 모습, 이거 말하는 것이로구나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봐봐. 진짜 죽이지 않냐? 그대들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다 포장해 놓은 거잖아요, 이 단어들이. 요새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실제로는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거.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전적인 그런 정태? 그치? 관념적인?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 하지만 실천하는 존재가 없음. 또 우리들의 섬세라고 표현했는데 이 섬세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야? 잘못 만지면 부서지니까 만지지 마요 이런 거잖아, 그치? 그죠? 건드릴 수 없는 거, 너무 섬세해서 쉽사리 뭔가 헤쳐나가는 주체가 되리라고 판단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섬세라고 하는 건 뭐라고 뜻해? 어떤 현실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쓸게. 나약하게 반응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또 두 개가 뭐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대비 되고 있구나. 자, 보시면 되겠네. 그치? 그대의 정의도 우리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오케이?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래요. 해석 좀 어렵다, 그죠? 차분히 따져봐.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다 뒤집어 볼게. 죽지 않으려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안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행동이 죽음에서 온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또 뭐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구성되고 있어? 고개를 숙이는 것, 듣고 있는 것, 고요한 것, 행동이 죽음에서 오는 것은 모두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 것, 부조리함에 항거하지 않는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착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고 있는 욕된 교회. 그럼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뭐 도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편하네요. 소시민적 모습. 쟤는 뭐야? 이렇게 잡자. 그래서 욕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현재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고요하고 침묵하고 있는 상태잖아. 그치? 막 뭐라고 잘못된 얘기를 해도 에이 그러든 말든지 난 정치에 관심 없어. 니들이 하든 말든 난 몰라. 난 내 할 일 할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뭐 하냐고? 욕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욕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순응하고 있는. 그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침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욕된 교회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욕되다도 또 부정적 시효가 맞는 게 확인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읽어본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현재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나 왜 이러냐? 나 왜 이렇게 사는가? 분명히 나는 잘못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의 행동은 나서지 못하고 있어. 왜냐? 내가 나서면 우리 부모님이 위험하고 내 아내가 곤란해지고 내 아이가 밥을 못 먹게 된단 말이야. 쉽게 나설 수 있겠어 없겠어? 쉽지 않아 또. 오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의 용감한 희생 이런 거 있잖아. 그 희생에는 그 희생자가 얘 희생으로 인해서 또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생각하면 왜 나이 든 사람들이 맨날 보수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지 또 생각해보면 가치는 있는 거야. 지킬 것이 많아진 사람들이 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젊은이들은 지킬 것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봐봐.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always라는 것을 풀어놓은 거 보이지? 이거 뭐랑 비슷한 표현이니? 왜 예전에 한 달도 30날이요 하루도 12땡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분리해서 그것의 어떤 양을 많게 보여줌으로써 정도가 강함을 보여주려는 표현법인 걸 알고 있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불만